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되게 정신의학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고황 발작으로 인해서 되게 뭐 불면증, 불안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법륜 선생님 뭐 행복책이라던가 인생 인생 수업. 인생 수업 죄송합니다. 인생 수업 그리고 되게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거는 이렇게 살면서 인간관계나 시험 같은 걸 볼 때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쿨하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뒤끝도 안 생기고 이렇게 저는 제가 자신이 좀 욕심이 너무 많아서인지 좀 집착이 심해서 그런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편안이 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딴 사람 같으면 그게 욕심 많아서 뭐가 많았었는데 자기는 욕심 많아서도 아니고 집착이 많아서도 아니고 병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경험하면 그게 안 잊어지는 계속 되풀이 이게 머리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는 그것이 지금은 자기의 약간 질병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그건 그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건 뭐 집착이 많고 욕심 많아서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 친구하고 말다툼하고 집에 오면 계속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고 막 그때 이런 말을 해줄 걸 그때 한 대 팍 쥐어 박아버릴 걸 했다가 또 아이고 그때 막 웃어줄 걸 하고 막 그 생각이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안 떠난다면 그건 다 질환에 속합니다. 아예 이 편집증에 속하는 거, 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늪에 빠지듯이. 이거를 이제 수행적 용어로는 사로잡힌다.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지금 약 계속 먹고 치료를 해야 안 해요? 지금 치료는 받고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 증상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환자니까 이 병 때문에 생긴 거지. 그건 무슨 뭐 욕심이니 집착 때문에 생겨. 그러니까 집착이고 욕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뭐다? 병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수행이란 건 자가 치료거든요. 이렇게 심하면 이제 병원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여기 뭐 아까 다른 사람들 내가 막 울고 해도 그거는 자가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고 자기 같은 이런 병의 성격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자가 치료를 함께 하든지. 수행은 뭐라고? 자가 치료. 자기 병을 누가 치료한다? 자기가 치료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다. 지금 막 정신 못 차리겠어. 근데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럴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괜찮아질까? 시험에 떨어지고 막 괴로워. 근데 이게 1년 내내 갈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질까? 괜찮아지겠죠. 이게 자연 치료예요. 가만 안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런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반드시 약인, 즉 이게 자연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갈수록 병이 더 심해져가 따라서 자살한다 하면 이거는 치료를 요하는 병입니다. 자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말하면 상사병 이런 거는 자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병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병에 속하는 거예요. 자가 치료가 그러니까 자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치료하고 자가치료의 차이는 뭘까? 자연치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자가치료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에요. 산에 산사태가 났다. 내버려두면 50년, 100년 지나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까 안 자랄까? 자라겠죠. 가만 안 오면 다 살림이 복구됩니다.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층계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비료를 뿌리고 하면 산림 복구가 빨리 됩니까? 자연 복구보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빨라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다면 좋아질까? 좋아진다. 그럼 남편이 살아와서 좋아지냐?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좋아진다. 그러면 자가치료 요법은 이거예요. 그러면 꼭 그거를 3년 괴로워하다가 좋아져야 되겠니? 오늘부터 좋아지면 안 될까? 이 문제지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남편 죽었다고 이거를 3년 괴로워하다가 좋아져야 될까? 살아와서 좋아진다면 3년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3년 지나서 좋아진다면 왜 오늘부터 좋아지면 안 되나? 3년을 꼭 끌어야 될까? 예? 3년 끌고 싶어서 끄세요. 저는 오늘이나 내일부터 좋아지는 게 좋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종교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없어.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안 다니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자기는 이럴 때 이 말을 딱 알아듣고 그래. 그건 내가 운다고 죽은 사람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감정 낭비구나. 이거 3년 있다 좋아질 바에 내일부터 좋아지지. 3년 있다 남자는 내일 만나면 되지. 꼭 그걸 3년 있다 만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필요하면 내일부터 만나면 되지. 다만 주위의 사람이 조금 눈치를 주니까 뭐 조금 한 6개월 그러면 연기했다가 하자. 뭐 이런 거는 괜찮아. 이건 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어제 남편 죽었는데 오늘 딴 남자 만나긴 좀 그렇잖아. 그러나 어제 남자 죽고 오늘 딴 여자 만나는 사람은 정신질환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걸 탁 알아듣고, 그러네. 그래서 스님이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잘 가, 뭐 이런 거, 영상법 나와요, 안 나와요? 주가 막 울면, 네가 널 위해서 우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니. 널 위해서 우는 거 아니야. 그건 네한테 무슨 이익이 되니? 그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나? 죽은 사람 그렇게 울면 죽은 사람 가도 못해가고 그 사람 더 고생이다. 진짜 남편 좋아하면 얼른 보내줘라. 천당을 가든지 환생을 하든지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잡아가 못 간다. 살아서도 애매기더니 죽은 뒤에도 애매기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 이렇게 탁 끊어주잖아. 그럼 이건 이제 3년 울 거를 어때요? 이제 며칠 만에 내가 이렇게 딱 치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가치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이 탁 안 돌아가지는 정신력을 갖고 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해봐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야, 니 술 먹어. 이거 봐. 피해가 얼마나 많니? 그리고 니 술 먹어. 이런 행패 피우면 니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술 먹으니 나한테 손해네. 안 먹어야 되겠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을 듣는다고 그게 자기 통제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요. 많이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매일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일단 술입에 붙었다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제해야 되나? 병원에 가가 강제로 한 3일, 4일 격리시켜놓으면 일주일 격리시켜놓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멀쩡해.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다가 술을 입에 대면 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알코올 중독이에요. 많이 먹는다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술 안 먹는 사람 중에도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술 먹지 마라, 술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련이 생기는 거는 미련을 떨쳐야지 그 시험 떨어졌다고 미련한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 오늘부터 내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은 그러네 스님 말이 맞네 이러면 이제 돌아가고 잘 안 돌아가지면 이제 이거 수행을 조금 하면 돌아가지 이런 감이 이제 정상적인 정신 상태고 우울증이다, 편집증이다, 분열증이다 이런 질환을 안으면 이런 말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사고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 이 말. 그러니까 스님 뭐 하라 그런다. 요 치료는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된다. 요 치료는 병원에 가서 받으면서 관점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 항상 자기가 미련이 가질 때 미련한다고 뭐가 되니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아시겠어요? 미련한다고 떨어졌다고 운다고 시험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 시험에 딱 떨어지면 울어야 되나 괴로워해야 되나 술 먹어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바로 진짜 재수해가 도움이 되거나 삼수해가 도움이 되는 사람 떨어지는 날부터 안 그러면 시험 치는 다음 날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또 매달 또 헤매다가 또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괴로워만 하지 문제 해결할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괴로워지죠. 이게 이제 습관 무의식이야.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자기가 이 얘기 듣고 수행만 한다 해서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이건 호르몬 분비나 뇌의 어떤 물질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관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 울어봐. 울면서도 네 운에 첫째 알아야 돼. 내가 운다 알고 화나면서 내가 화나네 알고 화낸다고 누구한테 좋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가치료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니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무 이익도 없는데 손해만 안 해. 그러면 손해날 짓을 니 왜 하지? 바보네. 그런 사람 바보라 그래요. 내가 바보네.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오는 게 수행이에요. 네.